안녕하세요. 목공소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달 정도 영상을 전혀 못 찍고 있었는데 공방 일이 너무 바빴어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영상을 다시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2022년 첫 영상으로 뭘 준비를 해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해보다가 공방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한 가지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물어보지 않으시는 질문, 그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근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얼굴만 계속 보여드리기가 좀 쑥스러워서 카메라를 좀 살짝 내려봤어요. 공방 운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얘기가 너무 이제 현실적이고 평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2018년도 3월에 공방을 이제 오픈을 했고요. 저는 전공을 하진 않았고 취미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간호학과를 전공했어요. 간호학과를 전공해서 졸업을 하자마자 서울 모 대학병원에 취직을 했어요.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고 다시 지방 광주로 내려왔어요. 작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하고 둘째까지 출산을 하고 일을 그만뒀어요. 아예 그만두고 주부로 계속 몇 년을 생활을 하다가 처음에는 되게 좋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살림만 하고 놀러 다니고 뭐 운동하고 그런 생활을 뭐 1년, 2년 이렇게 지속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너무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있고, 친구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자기 개발에 막 힘을 쓰고 있고 경력도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경단녀, 경력 단절녀가 이제 돼 있는 거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어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변에서도 네가 자꾸 밖으로 나가봐야 되고 뭐라도 한번 배워봐라. 그렇게 자꾸 권유를 해서 일단 뭘 한번 배워볼까 생각하던 중에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게 가구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구를 만들 수 있는 곳, 가구를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막 찾았어요. 상담을 받고 등록을 하고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만들었던 게 거실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실장을 만들었는데 이 성취감이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재밌고,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이거는 하나만 만들어서는 만족이 안 되겠다. 한 7, 8개월 정도를 공방에서 거의 살다시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내가 직접 차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반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겁없이 차리게 됐죠. 사실 저는 뭐 어떤 제가 기술이 막 엄청나게 좋아서 이거를 차린 것도 아니고, 제가 남들보다 뭐 손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정말 내가 이거를 사업적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오로지 너무 재밌고 하고 싶었고, 초기 자본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실패를 해도 인생이 실패할 정도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방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차릴 때는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방 위치를 알아보다 보니까 보증금도 그렇고 인테리어 비용도 그렇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추가 비용이 들었어요. 보증금이 이제 1,5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 1,300만 원이 들었는데, 사실 인테리어는
안 써도 됐었던 비용이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나서 한 번도 월세로 들어온 적이 없었던 빈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굴이라 그러나 바닥도 시멘트를 제가 다 깔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미장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가 하고 들어와야 되는 상태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층고가 너무 높아서 한 6m 그 정도 돼서 이제 뭐 소음이 너무 심하게 울릴 것 같아서 재단실을 분리할 공간이 필요해서 이제 복층처럼 따로 이제 만들고 뭐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해서 인테리어 하는데 1,300만 원 정도 들었고, 뭐 그리고 뭐 공구, 재단기, 뭐 그러니까 뭐 테이블 소, 각도 절단기, 뭐 드릴, 나무 자재, 뭐 기타 등등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총 한 4,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한 4년이 지났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들여서 차렸고,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벌면서 추가로 필요한 거를 더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 1년 정도는 벌어도 번 게 아닌, 남아도 남은 게 아닌, 그러니까 벌면 또 사고, 벌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마이너스가 아닌 거에 되게 위안을 받고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주변에서 이제 뭐 전단지를 돌려라, 뭐 홍보를 많이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단지는 돌리지는 않았고요. 사실 저는 블로그 운영을 좀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오픈을 하기 전부터 한 두세 달 정도 전부터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운영을 조금 했었고, 처음에 차릴 때는 그냥 월세만 내도 성공이다 라는 생각으로 뭐 차렸고요. 그냥 처음에는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거, 그리고 공방을 꾸미면서 필요한 가구들, 그런 거를 만드는데 주로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출을 조금 공개를 해보자면 2018년 3월에 제가 오픈을 했는데 첫 달에 매출이 167만 원입니다. 첫 달 3월 10일에 정확하게 이제 오픈을 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1, 2, 3, 4, 5, 6, 7, 8, 8분이나 가입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그리고 저는 이제 공방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첫 회 가입할 때 가입비, 지금은, 전에는 이제 15만 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으로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가입비를 받고, 이제 본인이 만들고 싶은 가구나 소품을 정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재료비를 받고, 이제 나무를 팔아서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공구를 여기 거를 다 사용을 하면서 저는 이제 페인트, 오일, 피스 제공을 해드리고, 장소 제공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회원님들을 통해서 버는 돈, 수익은 크지는 않죠. 뭐 어쨌든 첫 달은 나름대로 선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월세는 80만 원입니다. 월세는 제가 이제 공방을 구할 때 100만 원이 넘지 않는 곳으로 이제 구했고요. 여기에 평수는 실평수가 이제 39평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 더 작은 평수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조금 넓은 평수에 월세도 좀 저렴하고 위치도 좋은 편이에요. 되게 주차하기도 편하고, 찾아오기도 좀 편하고, 그래서 좀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재계약을 좀 했는데, 재계약한 것까지 해서 6년 동안 월세를 10,000원도 올리지 않아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은
다음 달 괜찮네요. 281만 5천 원 매출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재료비 이런 거 제외하면 사실 이익금이 크진 않아요. 이익금이 1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은 들쑥날쑥해요. 사실 장사가 그렇죠. 월급 받는 게 편하고. 이제 쭉 보다 보면 사실 2018년 첫 해에는 첫 해인데 사실 생각보다 되게 장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월급 받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는 재미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5월에는 매출이 290만 원, 6월은 544만 원, 7월은 688만 원, 8월은 648만 원, 9월은 280만 원, 10월은 78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매출이 올랐다가 2019년에는 계속 매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실 2019년에는 제가 정말 좀 힘들었어요. 2018년도에 잘 되길래 내년에는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많이 힘들어져 가지고 사실 2020년까지도 좀 안 좋았어요. 되게 코로나도 터지고. 그래서 제가 1년 매출을 평균을 내봤더니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따져봤더니 2019년에는 1년 평균 이익이 7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 월급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니구나. 꽤 잘했네.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버티기 잘했어요. 매출이 가장 적은 달은 110만 원. 이거는 사실 매출이 110만 원이면 완전히 마이너스거든요. 월세, 관리비, 기타 공방에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면 이건 완전한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출이 가장 많을 때는 이제 1,100만 원. 이 정도면은 이제 이익금으로 따졌을 때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재료를 얼마큼을 사냐, 그 전달에 재료를 얼마큼을 사서 남은 재료가 얼만큼이 있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근데 매출이 이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 평균을 봐야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을 봤을 때는 평균 매출이 한 200에서 2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잘 벌었다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겠죠? 그래도 저는 만족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이제 일이 잠깐 많이 바쁠 때는 오전에 나와서 오후 6시, 7시에 이제 퇴근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점심쯤 나와서 오후 6시, 빠르면 5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 일요일 휴무이고 토요일은 10시 반부터 나와서 오후 5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저 쉬고 싶을 때 쉬기도 하고요. 일은 고되지 않아요. 바쁠 때만 잠깐 한 몇 주 혹은 한 달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일 노동량에 비해서 일의 만족도도 크고, 그리고 그 정도면 사실 제 벌이로는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아니라 이익이 200 이상이면은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아주 만족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자기가 벌어야 되는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또 제가 가장은 아니라서 만약에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제가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는 건
학교 단체 교육들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도 최근에 좀 바빠지고 있는데 지금 한 4년 넘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더 할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공방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한 3년 정도는 저도 그 말을 되게 많이 들었기는 했는데 한 3년은 버텨봐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년 버티기를 정말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년 이상 되니까 저도 정말 느끼거든요. 그 이후 되고부터는 정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를 몸으로 체감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뭐 매출이라든지 제가 어떻게 공방을 차리게 됐는지 뭐 짧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한번 다시 이런 영상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 많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